후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네. 제가 볼 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예부터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많은 유권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 그분들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후보의 말이 뭐 진리값입니까? 신입니까? 자기 말과 다른 말을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거가 어디서 성립되는지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인데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전 이런 발상 그리고 근데 법 쪽의 자료와 언론 보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의 최종적인 확인은 누가 하는 것이냐. 유권자가 하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 양 얘기되고 그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TV 토론 과정에서 그저께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우 준비가 됐다. 근데 그 준비된 내용이 어떤 거냐? 여성을 혐오하거나 아니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 후보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본인이 역풍을 맞아서 지금 더 힘든 것 같은데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준석 후보의 마음까지 다 이해를 해줘야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판단 구조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의 얘기가 말이 나오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의 판단은 거짓된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또 다른 공격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국민들이 그것을 혐오적으로 느끼던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만 공격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대선 후보에 임했다면 저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언론과 방송은 저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바랄 필요가 없죠. 저런 것에 대꾸하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TV 토론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 게 두 당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권영국 정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족 검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잘 짚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거였는데 성인지 다른 감수성이 있냐 없냐 쪽을 물어봤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가족도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요. 2021년 7월 2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가 징역 3년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되니까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었고요. 2024년 2월 18일에는요.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지향이 왔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이건 뭐 미리 준비됐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뿐만 아니라 어제 나왔던 거냐 2030 여성을 위한 안전사회 건강한 삶 공약도 나왔고 그다음에 결혼과 육아 공약 그래서 패키지로 한국 사회가 젠더의 평등성,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민주당이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3,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그런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께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만큼 젠더 평등성, 성평등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을 혐오하거나 젠더를 갈라치려고 했던 이준석 후보의 과거 정치 행태가 한국 사회를 파행으로 분열로 몰고 간다는 측면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정당이라면 성평등 이런 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이런 공약들을 패키지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의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만나주겠다는데 왜 만나려고 하실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만나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뭐가 대화가 오가나?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저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의 생각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으니까요. 전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면 이준석 후보의 마음도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일화하게 되면 내가 내란 세력의 내란에 동의하는 행태가 되는 거다.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열렸는지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나 이번 대선을 이재명 후보를 막는 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12월 3일, 4일 밤 우리 국민들은 그 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소위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계속 옹호하고 비호했던 국민의힘 이런 세력들을 응징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데 갑자기 이 선거의 프레임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다? 이재명 후보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의 핵심 잘 모르고 있다. 민심을 모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다시 한번 민심의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말씀드렸죠. 네. 이게 폭정은 뭘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비판인 거예요. 아니 그 정권에 대해서 장악을 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어떻게 폭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입법부를 우리가 강탈했습니까?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국민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폭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안 그러시게 되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